미래통합당은 이제는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이제 돌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 보시고요. 오늘 그 회담과 또 앞으로의 그 미래통합당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힘차게 혁신과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이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여당 대표님 예. 잘 좀 하라고. 총선 42일 만에 결국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월 7일 재보선까지 내년 4월 7일 재보선까지 통합당 이끌게 됐죠. 근데 비대위 절반을 청년하고 여성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의미는 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우리 이재호 장관이 왜 못 들어갔어요? 3040으로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역시 김종인답게 파격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네. 보수 정당에서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면목이에요. 네. 저분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그때그때 편리한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분간 정치적 메시지는 잡고 갈 겁니다. 예.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질 수 있어요.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딕 모리스라는 선거 전략가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 미국 민주당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즉 공화당 보수 정책을 갖다가 진보 민주당에서 써버린 거예요. 네. 그러듯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정책, 이 진보 정책을 갖다 써버릴 거예요. 즉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경제민주화를 그냥 아주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긴장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정책을 먼저 갖다 발표하고 파격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분이 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책집 안에 있긴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책 중에서 싹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토지 공개념, 네. 이익 공유제, 네.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 후 총선 때 간헐적으로 나왔지만은 고용보험제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사실 필요하지만은 보수의 가치로서는 어렵거든요. 시장 경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가져와 버릴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당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통합당 제대로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중로이니까 네. 거의 사실 해체하고 새로 당을 만들어 나가는 건 그건 맞아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진단을 그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가 당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당의 도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절차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구현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당의 체질 개선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통합당이 아주 낡고 오래된 저 구태스러운 저 체질 개선을 먼저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체질 개선을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하나 해야지 충격적으로 메시지만 내놓고 나면 저게 당 분위기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저게 예. 옛날 정치식이고 그게 통합당 분위기. 보수 네. 통합당의 원론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뛰어넘는다니까요. 네. 뛰어넘으니까 오세훈 시장 놔두고 말이지. 이건희 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음. 무상급식 반대했냐. 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공소시효 지났다. 선거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누가 너희들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만 그러지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나오죠. 네. 심지어 깜짝 놀란 것은 취임하기도 전에 보수, 우파, 자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지금 이재우 장관이 말씀한 대로 자유 우파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네. 페이스북에 김종인 이 가치를 없애는 굉장히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개념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질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그러면은 확 쏠리는 것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주 편리하게 말씀하잖아요. 40대 경제 전문가를 대통령 후보로 한다 했더니 40대 없으면 50대로 가는 거지. 이건 이만큼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는데 어떻게 됐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항을 하면은 네. 그럼 나 안 해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박근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비대위원장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자기 안 맞으니까 가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과연 저러한 메시지를 독점해서 진보의 가치로 넘어오는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적 그 개념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 가서는 민주당 정책을, 민주당에 가서는 한국당 정책을 이런 게 하고 있는데 만약 저항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바로 대통령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종의 저항이 시작되지만은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 싫다 하고 가버리지 않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숙제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이재호 전 장관은 절차적 민주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내 의견을 모을 때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이런 얘기했어. 어제 강연에서 화가 나도 참아달라.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 이런 이야기가 혹시 전략적으로 당내 어떤 저항을 좀 유발하는 그런 어떤 정치력은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당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즉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네. 그야말로 통합당을 해체하고 다시 창당하는 수준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해요. 그건 통합당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국민 누구나 통합당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과연 김종인식이 그게 맞으려냐 하는 건 아직 많은 숙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많은 숙제가 아니라 많은 저항이 나올 거예요. 저항이.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김종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과감하게 내고 비대위원도 그 주호영 예. 이런 분 정책위의장 두 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깔아버리잖아요. 근데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저항하다가 안 되니까 국민 상대로 버스킹하겠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